안녕하세요. 손종학 교수입니다. 법조인들을 비롯해서 법학도들 또는 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즐겨 구독해서 읽는 법률가들의 전문 신문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신문이 역사도 가장 오래됐고요. 법률신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도 실은 30여 년 전 훨씬 전부터 법조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법률신문을 계속 읽어오고 있고요. 저에 관계되는 소식이라든가 인터뷰도 실은 법률신문에서 실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제가 지은 다른 두 분의 저와 함께 3인 공저로 지은 책 쉽게 읽는 입법과 법 해석이 있는데 요 책입니다. 요 책. 쉽게 있는 입법과 법 해석인데 법학도들 초보자들 또는 기업이라든가 행정부에서 법적인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에서 출고를 했는데, 이 책이 감사하게도 우리 법률신문에서 내가 쓴 책이라는 코너로 해서 잘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법률신문에 대해 항상 애착을 갖고서 법조생활, 교수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법률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무엇보다도 해당 기사는 실은 저와 같은 유튜브 제작자들 또는 유튜브를 즐겨 읽는,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정도 소개해보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오늘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유튜브 말고 VTube라고 들어보셨습니까? VTube는 버추얼 유튜브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버추얼이라는 뜻이 왜 이제 가상의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VTube 또는 버추얼 유튜브는 가상 유튜브라는 뜻이겠죠. 무슨 뜻이냐면 실제 유튜브에 저와 같이 직접 이렇게 인물이 나오고 목소리가 나오고 얼굴이 나와서 유튜브를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 등과 같은 가상의 유튜버라든가 캐릭터 등을 활용해서 실제 인물은 드러나지 않고 가상의 인물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진행하고 방송하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틀어서 버추얼 유튜브, VTube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의 어느 100만 명의 구독자를 갖는 어마어마한 유튜버가 VTuber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VTuber에 나왔던 한 동영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청자에게. 그래서 그 시청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그 가상인물에 대한 협박과 살해 협박입니다. 그 다음에 살해 협박의 뜻이 담긴 문자, 그리고 그런 캐릭터가 포함된 어떤 그걸 뭐라고 하죠? 캐릭터 같은 것을 이모티콘이죠. 이모티콘을 보낸 것 같아요. 이것을 알게 된 그 버추얼 유튜버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가상인물에 대한 협박이지만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협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그 트위터 측에 그 메시지를 보낸 자의 신원을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트위터 측에서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거절 이유는 실존 인물에 대한 협박 등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인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신원을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했답니다. 이에 대해서 V유튜버가 트위터 측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어떤 소송이냐면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 신원을 공개하라 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일본에서는 일본 동경재판소에서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동경재판소에서는 유튜버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아니면 트위터 측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V튜버에 대한 그런 소송에 있어서 동경재판소는 유튜버의 손을, V튜버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소 입장은 그 협박의 대상이 컴퓨터 그래픽화된 아바타 캐릭터의 실제 신체가 없기 때문에 그 아바타를 대상화하는 범죄라든가 협박이
아니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존 인물에 대한 협박 등의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원을 공개할 필요성도 있다라고 해서 원고인 V튜버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죠. 최근 일본에서는 V튜버를 활용한 산업이 굉장히 번창하고 있고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실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소송도 빈번해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는 V튜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V튜브에 나오는 가상인물은 실존하지 않고 신체도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제작자라든가 유튜브 운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범죄, 협박 등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동일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V튜브에 나오는 아바타 등의 인물과 실존 인물 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아바타 등에 대한 범죄성 행위는 바로 실존 인물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법 등의 범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메타버스라든가 또는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가상 3차원 세계라 쓴 메타버스 또는 가상 아이돌인 가상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어떤 범죄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실존하는 사람에 대한 협박 등의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비록 이것이 실존 인물에 대한 동일성이 약해서 실존 인물에 대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V튜버라든가 가서 인플루언서들을 제작 운영한 업체 등에 대한 브랜드 효과를 같이시키고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고 업무에 대한 손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민사상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렇게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실존 인물과 가상 인물 간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시청 의견을 정확하고도 비판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우리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든가 또는 예의를 갖춰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상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익명성에 숨어서 과도한 인격 침해라든가 모욕적 발언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서 주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